어머니, 20년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뭐였어요? 김장 기계요? 명절마다 불려와서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인가요? 왜 맨날 나만 여기 쪼그려 앉아서 손 터지게 일해야 돼? 알면서 모른 척 했잖아요. 내 손 퉁퉁 부은 거, 파스 냄새 진동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이제 끝이에요. 진짜 다 끝났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들던 그날, 박순자 씨는 김장독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끝에 굴러다니는 건 반쯤 터진 김치 한 포기. 2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죠. 그리고 그 김치 앞에는 순자 씨가 평생 보아온 모습과는 전혀 다른 표정의 민지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게 무슨 짓이니? 어머니, 오늘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순자 씨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20년 동안 참기만 하던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낸 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거니? 그건 오늘 말씀드리려고요. 20년 동안 제가 김장할 때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는 저도 알고 싶습니다. 순자 씨의 두 손이 바들바들 흔들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동안 쌓여온 민지의 감정이 이제 더는 숨겨질 수 없다는 사실. 사람들은 이 새벽 마당에서 무슨 일이 오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20년 동안 이어져 온 한 관계가 단 한 번에 뒤집혔다는 이야기만은 모두가 알고 있죠. 지금부터 그 새벽이 오기까지의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년 전 민지의 첫 김장날. 마당에는 배추 200포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 씨는 말했죠. 우리 집은 김장만큼은 대대로 손맛이 있어야 해. 며느리도 그 손맛을 배워야 하고. 민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은 새로운 가족이 되는 일이라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첫 김장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침 7시에 시작해 밤 9시까지.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잔소리를 던졌고 남편은 회사 다녀온 뒤 잠깐 도와주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 양념은 너무 질어. 친정에서는 이렇게 하나 보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민지의 첫 김장이 김장 노동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해가 바뀔 때마다 배추는 늘어났습니다. 200포기, 250포기, 280포기. 그리고 작년 마침내 300포기를 넘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도 해마다 똑같았죠. 젊은 사람이니까 더 빨리 해야지. 시댁 식구들이 다 기다리는데. 민지는 해마다 혼자였습니다. 양념을 버무리고 배추를 절이고 새벽까지 김장독을 채우는 건 언제나 민지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드디어 민지의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작년 김장을 끝낸 다음 날, 민지는 손목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말했죠. 손목 인대가 거의 다 늘어났어요. 무리하시면 평생 후유증 남습니다. 최소 3개월은 쉬셔야 해요. 민지는 그 진단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3개월은 쉬라고. 그래,
그래도 올해 김장은 해야지. 시댁 식구들이 다 기다리는데. 괜찮아. 양념만 대충 버무리면 돼. 민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손목의 통증보다 더 아픈 건 아무도 자신의 아픔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올해 김장은 달라질 거라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2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이제는 꺼낼 때가 됐다고. 그리고 그 결심이 오늘 새벽 마당에서 터진 김치 한 포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김장 하루 전날, 내일 김장하러 아침부터 와라는 말만 남기고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거실 한쪽에 앉아 몇 년 동안 모아온 장부를 꺼내 차분히 정리하고 있었죠. 여보, 그게 뭐야? 김장 준비 안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다른 준비요. 다른 준비? 무슨? 20년 동안 제가 해온 김장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정리? 무슨 소리야? 이거 보세요. 20년 동안 제가 만든 김치양, 들인 비용, 시간 그리고 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 가져간 양까지 다 적혀 있어요. 이걸 언제 다 적었어? 매년요. 한 포기 한 포기 세면서요. 준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민지의 표정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단단함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트럭에서 배추를 내리며 크게 외쳤습니다. 민지야, 빨리 와서 이거 좀 옮겨. 올해는 삼촌네랑 둘째 형님네도 추가됐어. 하지만 오늘의 민지는 달랐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그녀는 늘 입던 앞치마 대신 깔끔한 외투를 입고 있었죠. 그게 뭐야? 앞치마는? 김장 시작해야지. 어머니, 오늘 김장은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다르게? 뭘 다르게 해? 빨리 옷 갈아입어. 아니요. 이 옷 그대로 할 거예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순자 씨는 당연히 민지가 배추 절일 준비를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들고 나온 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야 도대체? 이건 제가 지난 20년 동안 정리한 기록이에요. 기록? 무슨 기록? 어머니께서 매년 몇 통씩 가져가신 김치, 제가 드린 비용, 제가 혼자 준비한 시간 그리고 받아보신 분들 리스트까지요. 네가 그걸 왜 적어? 며느리가 당연히 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지. 당연한 게 아니니까요, 어머니.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오늘은 이 얘기 먼저 하고 넘어가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삼촌, 작은아버지, 형님 부부가 차례차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어이 민지야, 올해도 맛있게 부탁해. 우리 애들이 너 김치만 찾는다니까. 오늘도 많이 가져가야지. 평소처럼 밝은 인사. 하지만 민지는 더 이상 그 말들을 웃으며 받아넘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쉽게 가져가실 순 없을 거예요. 뭐라고? 민지가 무슨 말을? 왜 그래, 농담하지 말고. 민지 정면 바라보며 농담 아니에요. 올해는 제가 준비한 김장은 지금까지랑 완전히 다를 겁니다. 짧지만 강한 이 한마디에 마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지가 장부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날짜, 양, 비용, 20년의 기록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매년 김장을 준비하면서 들인 비용과 시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시댁 식구분들이 몇 통씩 가져가셨는지도요. 이게 진짜야? 민지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네. 작년만 해도 어머니 80통, 삼촌 댁 60통, 형님 댁 70통, 총 210통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남은 건 단 5통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숫자로 보니 비로소 실감이 났던 것이죠. 그래도 김장은 원래 가족끼리, 가족이라면 어머니, 서로 존중해야 하잖아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게 고생했다고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순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말 하나하나가 자신이 외면해왔던 현실을 정면으로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다른 것을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몰래 준비해온 것들이요.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민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김장독 뒤편의 작은 창고를 가리켰을 때 마당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지가 장부를 덮고 일어났을 때 시댁 식구들의 표정은 모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하지만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어머니, 모두 이쪽으로 와주세요. 오늘 김장은 제 방식대로 진행할 거니까요. 삼촌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민지야, 무슨 방식을? 김장하는데 무슨 방식이 있어? 민지는 눈빛이 흔들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장난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준비한 일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민지는 김장독 뒤편의 작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평소엔 잠겨 있어 시댁 식구들조차 거의 들여다본 적이 없던 공간이었죠. 문이 열리자 안에는 새 김치통, 라벨지,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 그리고 빽빽하게 적힌 노트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형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지가 이런 걸 언제? 삼촌도 당황했습니다. 저울은 왜 있는 거야? 김장을 팔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김치 수업을 듣고 작년엔 아예 소규모 김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제 이름으로 등록된 사업자도 있고요. 시어머니가 충격받은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네가 김치를 팔아. 그걸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민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해도 믿지 않으셨잖아요, 어머니. 그리고 제 김치를 가져가기만 하는 분들한테 굳이 알릴 이유도 없었어요. 이미지 삼민지가 라벨지와 김치통을 들어 보이는 장면. 민지는 숨겨뒀던 김치통 2개를 꺼내 라벨을 보여줬습니다.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민진의 손맛 반찬김치, 제조일자, 중량, 배추산지, 재료원산지. 삼촌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건 진짜 사업이잖아. 민지가 이걸 다 혼자 했다고?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새벽에요. 김장철마다 제가 혼자 300포기 가까이 하면서 얻은 기술 그걸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했고 연습했고 지금은 소규모지만 꾸준한 주문도 받아요. 형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김장도 그 사업용 김치를 만드는 거야?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늘 김장은 여러분께 그냥 드릴 김치가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구매하셔야 해요. 제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건 올해부터 여기서 끝이에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그건 말이 안 돼. 가족끼리 김장을 사고 파는 게 어딨니?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하자. 민지는 조용히 끊으며 대답했습니다. 같이요? 어머니, 2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저와 같이 한 적 있으셨어요? 저는 늘 혼자였어요. 아무도 절 도와주지 않았고 김치를 가져갈 땐 누구보다 빨랐죠. 순자 씨는 입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혀버린 게 아니라 민지의 말 하나하나가 자신이 외면해왔던 현실을 정면으로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민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저울은 제가 사업하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산 거예요. 제 노동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요. 무게를 정해두고 정해진 분량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게 제가 선택한 새로운 김장 방식입니다. 삼촌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올해 김장은 가격표가 붙는 거야? 민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세요. 제가 책임지고 만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당연히 가져가실 수 있는 김치는 없습니다. 제가 더는 예전의 민지가 아니니까요. 마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민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많이 참았어요. 그래도 어머니니까, 시댁 가족이니까 말 안 하고 넘겼던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올해만큼은 제 삶을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김장도 제 방식대로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그럴 수는 없지 가족인데. 민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더는 제가 무너지는 걸 그냥 보기만 하시면 안 되죠.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 하잖아요. 저는 당연히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에 순자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자신도 모르고 지나쳤던 감정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당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고 김장을 하기 위해 준비된 배추와 양념통만 멀뚱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형님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민지야, 우리가 좀 많이 가져가긴 했지. 그래도 가족끼리 돈 주고 받는 건 좀 그렇잖아. 삼촌도 눈치만 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올해도 내 손맛만 믿고 왔어.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 하지만 민지에게 그 좋게 넘어가자는 말은 20년 동안 들었던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모두가 편하자고 넘어가자는 말. 단 한 번도 민지는 괜찮은가라고 묻지 않았던 그 말. 민지가 차분하게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좋게 넘어가는 게 저한테만 좋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어요. 20년 동안요. 시어머니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민지야, 그래도 이건 너무해. 며느리가 이렇게 달라지면 내가 뭐가 돼? 어른 망신시키는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어른이라는 이유로 어머니가 하신 말들이 언제나 옳았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2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참기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민지가 마당 가운데 놓인 배추 한 포기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그 배추를 바라보며 20년의 시간을 짧게 은조리는 듯 했습니다. 이 배추 하나도 참 무거웠어요. 매년 점점 더 아무도 몰랐겠지만요. 시어머니가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그거 왜 들어? 내려놔. 그만해. 민지는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보든 말든 상관없어요. 오늘은 저를 위해 하는 날이니까요. 그리고 다음 순간 민지의 손에서 배추가 떨어지는 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철썩. 그 소리는 20년 동안 쌓였던 마음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순자 씨와 시댁 식구들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형님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민지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삼촌도 울컥했습니다. 배추를 패대기 친 거야? 김장을? 민지는 더 단단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냥 하면 되는 일이라고 여겼던 그 김장. 20년 동안 제 손목이 부서져라 버무린 그 배추들. 아무도 몰랐던 제 마음이 이 소리였어요. 민지는 다시 배추 한 포기를 들었습니다. 더는 떨리지 않는 손, 그리고 그 손보다 더 단단한 눈빛. 어머니, 이건 제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되찾는 겁니다. 제 시간, 제 노동, 제 삶 그리고 제 손맛까지요. 시어머니가 불안과 두려움이 섞여 말했습니다. 그만해, 이건 너무. 민지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건 어머니 쪽이에요. 제가 매년 혼자 김장을 도맡다가 병원 다녀왔던 것도 손목이 망가진 것도 아무도 몰랐죠. 아니, 모르려고 했던 거겠죠. 순자 씨의 눈두덩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손목에 파스를 붙인 날, 손이 퉁퉁 부어도 한마디 하지 못한 날들. 그 모든 걸 자신이 보면서도 외면해 왔다는 것을. 민지는 세 번째 배추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엔 더 높이, 더 강하게. 그리고 그 배추를 시어머니 바로 앞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시댁 식구들이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를 채웠습니다. 어머니, 이 배추 3개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제가 참았던 20년. 두 번째는 제가 흘렸던 눈물. 세 번째는 어머니가 저한테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에요. 고생했다는 그 한마디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미안하다. 정말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고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지는 마지막 배추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전처럼 세게 내려치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더 크게 가슴에 울렸습니다. 툭! 그리고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은 김치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참았던 20년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20년을 제가 오늘 제 손으로 끝내는 겁니다. 마당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관계가 오늘 이 순간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배추 하나가 땅에 툭 내려앉는 소리, 그 짧은 울림이 20년 동안 숨어있던 말들을
모두 끌어올리는 듯 했습니다. 마당은 고요했고 바람조차 멈춰 있는 듯 했죠. 시어머니 순자 씨는 그 조용한 소리 앞에서 더는 숨을 고를 수도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야, 정말 내가 그렇게 너를 힘들게 했니? 민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미워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삼촌도 형님 부부도 장부를 보고 나서야 민지가 떠안았던 20년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알게 된 듯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져간 줄도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삼촌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고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민지는 창고에서 가져온 자신의 김치 사업 라벨이 붙은 김치통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3년 동안 밤새워 만든 김치예요. 원하시면 가져가세요. 하지만 가져가시려면 제 노동을 존중해 주세요. 형님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김치 사고 싶다. 민지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제대로 대가 치르고 가져갈게. 삼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사고 싶다. 그 말은 단순히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민지에게 베풀지 않았던 최소한의 존중을 표현한 말이었죠. 민지는 천천히 시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순자 씨는 눈물에 젖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께는 팔지 않을게요. 대신 부탁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눈물 번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탁? 뭐든 말해라, 민지야.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년 김장은 어머니랑 같이 하고 싶어요. 제가 일하고 어머니는 가르쳐주고 정말 가족처럼요. 저 혼자 하는 김장이 아니라 우리 둘이서 만드는 김장으로요. 그 말에 순자 씨의 숨이 턱 막히는 듯 멈췄습니다. 같이 하자고? 내가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을 못했구나. 시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덥석 잡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민지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지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미웠어요. 하지만 미워하고 끝내고 싶진 않아요. 오늘 이걸로 우리 관계가 바뀌면 좋겠어요. 잠시 후 민지는 앞치마를 꺼내어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할까요? 우리 둘이서 하는 첫 김장.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지야, 같이 하자. 이제부터라도 진짜 가족처럼 그 두 사람 사이로 조금씩 햇빛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햇빛 아래에서 20년 동안 한 번도 함께한 적 없던 진짜 김장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와 순자 씨의 김장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죠. 배추를 절이는 손길도 양념을 버무리는 손길도 이제는 둘의 것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그 긴 세월 동안 쌓였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을 보려는 노력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시간이 있습니다. 참기만 했던 마음도 전하지 못했던 말도.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마디를 꺼냈을 때 비로소 관계는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민지가 되찾은 건 김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였고, 자신의 삶이었고,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장독 안에는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발효되고 익어가듯이 그들의 관계도 천천히 조금씩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때로는 터뜨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하고 통쾌한 사연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에 더 특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